나는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왔다. 대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독립하여 사는 곳이라 조금은 긴장이 되었지만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설렘 또한 컸다. 아파트는 오래되었지만 아늑하고 편안했다. 몇 주가 지나자 마을 생활에 익숙해졌고 사소한 일상에도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나는 보통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잠에 드는데 그날도 새벽 2시쯤 책을 덮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었다. 위층에서 꾸준히 무언가를 끄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소리가 계속되자 조금씩 불안감이 엄습했다. 마치 무언가 무거운 것을 질질 끌고 다니는 소리였다. 늦은 시간이니 곧 멈추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나보다 5에서 6살 정도 많아 보이는 남자였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나는 어젯밤의 소음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는 놀랄 만큼 무표정한 얼굴로 "아, 그거요? 죄송해요. 요즘 밤마다 정리할 게 많아서요." 라고 답했다. 나는 그의 사과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며칠 후 밤이 깊어지면 그 소리는 어김없이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때때론 낮에도 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관리실에 전화했을 때 관리인은 곤란한 목소리로 "위층 세대는 빈집일 텐데요. 아직 계약자를 못 찾았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다. 순간 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뒤로도 나는 계속해서 그 소리를 들었다. 결국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친구들은 내가 과민한 것 아니냐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한 친구가 농담 삼아 "귀신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모두가 왠지 모를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날 밤 나는 소리의 정체를 찾아내려 했다.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가 문에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안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낮은 읊조림이 들려왔다. 나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이 상황의 비현실성에 멍해졌다. 다음 날 낮 시간에 관리실로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아파트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관리인은 당황했지만 내가 진지하게 요청하자 마지못해 승낙했다. CCTV 화면에는 각 층에 로비와 엘리베이터만 찍혀 있었지만 거기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위층으로 올라간 사람은 분명히 기록되었지만 다시 내려오는 장면은 없었다.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한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위층 아파트를 수색했고 그곳에서 믿기 힘든 사실을 발견했다. 아파트는 사람의 거주 흔적 없이 어지러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서는 이상한 기호가 그려져 있는 그림들과 괴상한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던 장소 같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내가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분명히 이곳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는 아무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아파트를 폐쇄하고 조사를 시작했지만 그 뒤로 더 이상의 정보는 들을 수 없었다. 그 남자는 그리고 그 소음의 정체는 영원히 미궁 속으로 사라진 듯했다. 나는 그 아파트를 떠났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여전히 나의 기억 속에도 생생히 남아있다. 가끔 밤중에 깬 나는 아직도 그 끔찍한 소리를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한 채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어둠의 존재를 생각하며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인천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다. 우리 가족은 20년 전 이곳으로 이사왔다. 처음 이사왔을 때만 해도 이 아파트는 매우 최신식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낡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을 좋아했다. 어릴 적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 아파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겼다. 하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하루는 늦은 밤에야 집에 돌아왔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조용한 밤, 발자국 소리만이 복도에 울려 퍼지는데 갑자기 뒤에서 톡톡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집에 들어왔다. 문을 잠그고 거실에 앉아 마음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 일을 이야기해봤지만 그들은 별것 아니라는 듯 넘겨버렸다. 하지만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잠에서 깨어났는데 방 안에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준호야.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거실로 나가보니 창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열어보니 저 멀리 아파트 앞 놀이터에 그림자 같은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확실히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그 순간 그것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기분에 소름이 돋았다. 날이 밝자마자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웃 아주머니에게 이 사건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여기 예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파트가 지어진 이후 얼마 안 됐을 무렵인데 그때 아파트 공사장에서 사고가 있었대요. 한 노동자가 작업 중에 실수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지. 이후로 가끔씩 이상한 일이 발생하곤 했지.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다들 알고 있어. 그래서 한동안 그 이야기가 떠돌아다녔거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았지만 직접 겪으니 무시할 수가 없었다. 몇 주가 지나도 밤마다 의문의 소리와 그림자는 계속되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이 아파트를 떠나기로 말이다. 이사하기 전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돌아보았다. 한때는 따스했던 이곳이 이제는 낯설고 무서운 곳이 되어 있었다. 이삿짐을 옮기고 아파트를 떠나려는 순간 문득 돌아보고 싶어졌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나는 아파트 진입로에 서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 번 그 검은 그림자가 나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나는 문을 닫고 발걸음을 옮겼다. 며칠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며 그 경험은 잊히는 듯했지만 가끔씩 밤이 깊어질 무렵이면 아직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그 희미한 소리가 귓가에 맴돌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나 그렇듯 도시 전설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한어름한 고시원이 있었습니다. 이 고시원은 늘 저렴한 가격 때문에 학생들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었지만 소문에 따르면 한 번 들어간 사람은 기묘한 경험을 하고 나서 곧바로 고시원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꽤 오래됐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되곤 했습니다. 고시원을 관리하는 김씨는 이불기란 소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저 유령 이야기를 좋아하는 법이라며 일축했지만 그의 표정은 늘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김씨는 고시원 한 구석에 있는 오래된 방의 수리를 결심했습니다. 그 방은 오랫동안 잠겨 있었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방이 고시원의 어두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씨는 호기심 많은 젊은 수리공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이상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해 꽤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가 방에 들어간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은 지독한 냄새로 가득했고 벽지는 군데군데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방 안의 온도였습니다.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방 안은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수리를 시작하면서 담배꽁초와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젊은 여성과 그 뒤에 서 있는 키 큰 남성이 있었습니다. 남성의 얼굴은 흐릿하게 찍혀 있었고 사진 뒷면에는 영원히 함께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이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그 방에서 수리를 계속했고 점점 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리 중 그는 벽 뒤에서 작은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 통로 안으로 들어간 그는 좁은 공간 끝에서 녹슨 금속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누군가가 적어놓은 일기장과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작성된 글들이 있었고 그것은 잔인하고 어두운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 방은 본래 연인 사이였던 남녀가 함께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지된 사랑에 빠졌고 도망치듯 이곳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남성이 점점 광기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여성이 그를 떠나려고 했을 때 그는 그녀를 이 방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끔찍한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일을 마친 후에 김씨에게 가서 이 내용을 전했고 김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했습니다. 그 방은 오래전부터 나도 손대길거리던 곳이었네. 이상한 소문도 많았고 빨리 문을 닫는 게 좋겠네. 그 후 그 방은 다시 굳게 닫혔고 소문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에겐 지금도 뭔가 불길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고시원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전소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 방에서 시작된 화재라며 다시 한번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민수는 그 방에서의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간혹 그 자리를 지나는 이들은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렸다며 발걸음을 재촉하곤 합니다. 고시원 자리는 그대로 주차장으로 바뀌었지만 밤이 되면 그곳을 지날 때마다 차 안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새 공포스럽고 매혹적인 도시 전설이 되어 서울 외곽 어느 곳에서나 쉽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